아,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지금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원래 제가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도 몇 개 없고 구독자분들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은근히 좀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많아요. 많고. 왜? 가난하니까. 15분, 20분씩 모아서 부자 되고 이런 세상이 이미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냥 관심이라도 가져보려고 항상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영상을 지하철 호재가 있고 또 제 생각에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이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동영상 찍고 하려는데 근데 날씨가 추워서 찍을 수가 있어야지. 핸드폰 들고 떠들면서 이리얼에서 말이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좀 부동산 얘기를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고, 또 없는 사람들은 또 하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 그럼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산층 그런 것도 아니죠. 이제 서민들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 거고,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사실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오른다는 건지 내린다는 건지 이렇게 들어보면 더 헷갈려. 그래서 그냥 전문가 수준이 아닌 그냥 아마추어 입장에서 일반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서민 입장에서 한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가 추후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조만간에. 오늘은 이 얘기에 앞서서 양극화 이거 너무 거창한데요. 그럼 인서울, 아무튼 이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선에 갔었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강원도 원주의 친구들이 또 정선으로 모여서 같이 또 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가보니까 또 강원도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선이나 원주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럼 아무튼 가서 점심을 먹으러 한 중국집을 갔었어요. 중국집을 갔었는데, 친구가 이제 중국집 서빙하는 이제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많으면 한 30대 초반 되는, 이제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아주 장군이야, 장군. 청년이, 저 친구가 대학을 서울로 갔다 이거죠. 서울로 가고 취업도 서울에서 했다. 엘리트죠. 정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시골인데, 시골에서 대학 인서울하고 취업도 서울에 하기 쉽나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취업하려면 또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구했던 직장도 포기하고 정선에 내려와서 짜장면 서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바로.
단순 듣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식 그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 가서 뭐 인서울 대학 뭐 어느 대학이든 뭐 서울만 들어가도 대단한 거니까 가서 취업까지 또 대학만 와도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어려워요. 취업까지 한 거야. 그런데 영아 고향에 와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다 때리치우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죠. 얼마나 부모가 속이 막 숙검정이 됐겠냐고. 멀쩡하게 서울대학 보내놓고 했는데 또 대학 등록금은 얼마예요? 요즘에 뭐 한 8, 900 하나? 그 4년이면 뭐 그래 800 한다 치고 사립대 기준으로요. 4년제 다녔다 그러면 48에 32, 3,200만 원이에요. 웬만한 그냥 급여 생활자 연봉입니다. 연봉. 근데 요즘에 알바해서 등록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얼마나 참 아무튼 그 4년을 공부하고 그 서울에서 타지에서 똑똑하고 뭐 나름 뭐 그 시골 마을에서는 뭐 신동났다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근데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오히려 그 친구가 그 짜장면 서빙을 할 그 친구가 오히려 저는 좀 깨어있는 게 아닌가. 깨시민? 저는 깨시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좀 미친놈이지 무슨 깨시민이냐. 부모님 생각도 해야 되고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가 많아도 서울이 더 많을 거고 그럼 어떻게든 서울에 이제 정착하고 좋은 직장 그랬으면 서울에 있는 회사 그래 사무실 임대료도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아무래도 서울에 좋은 회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제조업이야 뭐 지방에 있다고 해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컨트롤 타워나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달랐어요. 왜 달랐는지 이제 왜 이 친구가 저는 이제 깨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 게 자 봅시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자 대학 등록금을 다 보내줄 능력이 되셨다는 가정하에 능력이 되세요. 농사를 지으시건 뭐 종선에서도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자녀가 대학을 가면은 학자금 지원을 받죠. 학자금 지원을.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힘들어요. 뭐 한 20년 회사 다니면 보통 한 30대서 취업을 하나? 그러면 한 20년 다니면 취업해서 결혼하고 이러면은 뭐 보통 요즘에는 30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한 2년 있다 32, 빠르면 32, 뭐 늦으면 한 35, 뭐 40까지도 많죠.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나이 50이 돼도 애가 초등학생인 거죠. 빠르면 중학생. 그러면은 그냥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55세까지 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년 연장하지만 그거는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거 그렇고 어떤 이제 그 생산직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정년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구애가 없으시고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55세면은 아주 직장생활을 잘한 겁니다. 25년 뭐 20년 정도 하면은 그리고 뭐 여기 나오면은 뭐 이직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보통 이제 대기업 같으면 한 50에서 55세 사이에 직장생활이 뭐 임원이 되시거나 이런 분을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라인이 좋은 분들 이런 빼고는 거의 이제 50에서 55세로 끝난다 하면은 사실 등록금 학자금 지원도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못 받아요 사실. 어쨌든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등록금 해서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좋죠. 축하. 브라보. 그리고 또 바로 취업을 했어요. 뭐 요즘은 또 뭐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뭐 1년 휴학해가지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자
취업을 했어요. 자, 봅시다. 학교를 다닐 때는 집에서 지원이 와요. 왜? 학생이니까. 등록금. 자, 원룸 좋죠? 하숙집도, 요즘 하숙도 이런 것도 없을 거야. 원룸에 이제 딱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룸, 뭐, 아무리 싸도, 이거 한 40만원? 월세? 월세 40? 뭐 정말 뭐, 반지하 이런데 뭐, 30. 그럼 친척집에 얹혀 산다고. 뭐, 이렇게. 아닌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뭐, 서울에 친척이 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친척집에 또 어떻게 가요? 친척집도 코딱지만 할 텐데. 그럼 자, 등록금 해서, 자, 이거는 그 청년이, 짜장면 서빙하면서 청년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하죠. 부모님 해준다. 이것도, 월세도 40 보내준다. 자, 그럼 학교는 다닐 수 있는 거지. 집에서 이제 돈 지원해주니까. 그럼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면 졸업을 했어. 아, 이것도 바로 취업을 했네. 엘리트. 자, 근데, 취업을 해서 이 친구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한 4천? 에서 그래요. 세게 쓰죠 뭐. 5천 연봉 초봉이. 자, 이 친구 이제 돈 벌죠? 4천에서 5천을 법니다. 자, 많죠? 세죠? 사실 이거 뭐 직장생활 뭐 한 20년 해도 뭐 5천 받는 것도 뭐 대단하신 분이고 4천 받는 것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좀 높게 잡는 거예요. 이 이제 얘기를 좀 풀기 위해서. 자, 그럼 실수령액이 얼마 될까요? 예, 제가 몰라도 지금 이 조세제도 하에서는 4대 보험 빼고 뭐 4대 보험 그게 무슨 보험입니까? 세금이지? 뭐 언제 탔었죠? 언제 죽을 줄 알고. 아무튼 자, 그러면 한 2,800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5천 받으면은 한 3,800 정도? 아마 2쯤일 겁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실수령액이 한 3천이라고 보자고요. 자, 나누기 12를 해봐요. 한 달에 300을 못 가져옵니다. 300만 원. 그럼 250만 원 정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할까요? 이것도 많은 겁니다. 실수령액이 250이면 250만. 자, 학교 다닐 때는 원룸하고 등록금 이런 거 뭐 기존부고 뭐 청바지 사기꾼 집에서 용돈을 줬다 이거야. 근데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집에 돈 들어서는 못하죠.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그럼 250만 원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워보자고요. 이 친구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1년 휴학했다 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빠르면 28세라고 쳐요. 대학원 안 가고. 28에서 뭐 재수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30세 정도로 봅시다. 근데 이 친구를 또 아주 뭐 괜찮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28세 청년이라고 해보자고. 28세 청년이 250만 원을 한 달에 받아요. 받고 뭐 승진을 하고 이러면 급여가 오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봉이 1년에 뭐 막 팍팍 막 5% 10%씩 오르지는 않는다고요. 뭐 한 2% 정도. 뭐 어떤 회사마다 그것도 호봉이란 게 있으니까 2에서 3% 정도. 근데 뭐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화폐 가치는 또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부동산 얘기가 좀 연계가 되겠지만. 자, 그럼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주.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예요, 주. 요즘 누가 먹는 거 걱정합니까? 뭐 라면 먹는 것도 엄청 비싸죠. 근데 크게 사치 안 부린 친구야, 이 친구가. 그럼 이제 원룸 살다가 출퇴근하기 위한 이제 뭐 정장도 좀 필요하고, 또 뭣도 좀 부리고 이제 자기 돈도 버는데 250만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신세계예요. 눈물 난다. 첫 월급 받으면 잠도 못 자요. 이제 핑크빛 이제 나도 부자 될 것 같고 이제 이제 이래서 뭐 테라노 대기업 막 이렇게 목에 사원증 달고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이제 인생이 펼 거라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적어도 이게 학교 다닐 때 원룸보다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거라고. 그게 월세건 전세건. 근데 전세는 집에서 안 해주면 못 해주겠죠. 못 가겠죠. 이 친구가 보증금을 걸고 원룸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어디 뭐 고시원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고시원도 50만 원, 60만 원씩 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한 투룸 정도 잡을까요? 네, 투룸 정도 잡죠. 투룸 하면은 보증 안 주고 월세를 내면 월세 싸다. 80만 원 잡자고요. 80만 원. 오피스텔 손바닥 많은데도 월세 80 나옵니다. 자, 80. 이 친구 담배도 안 펴. 술도 그냥 회사 회식했으면 그냥 충족해. 사적인 모임을 거의 안 가죠.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친구들 만나. 계속 얻어먹지 못하잖아요. 지도 술값은 내야 되고. 그럼 최소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어떤 술 한잔하고 뭐 친구를 만나서 뭐 PC방을 간다거나 뭐 당구를 친다거나, 응? 뭐 이래서 가장 간에 인간이 있어야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액을 정말 보수적으로 알아서 20만 원 잡자고요. 20만 원. 자, 20만 원 잡고 80만 원 월세 내고, 자, 구두도 사야 되고, 계절마다 정장도 한 벌씩 냈어야 되고, 뭐 계절 입고 출근을 하더라도 같은 옷 입고 계속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뭐 패션도 경쟁력이니까. 그럼 경쟁력 높이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럼 기타 잡비, 뭐 옷 한 벌 사 입고 뭐 이러다 보면 한 달에 30은 안 들어가 있어요. 30. 이것도 보수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초기엔 더 많이 들겠죠. 원룸에 자기 이제 뭐 원룸 투로 가면 뭐 가전제품 남자들은 또 TV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럼 어쨌든 그럼 이거 130. 그죠? 이러면 지금 130. 그냥 수수 먹는 거. 회사에서 이 친구가 또 아침을 안 먹네. 그럼 회사에서 점심, 그 다음 뭐 야근하다 보면 저녁까지 다 해결하고 온다 쳐요. 그럼 주말에는 어쨌든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해 먹으려고 그러면 밥솥 있어야 되고 반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어쨌든 사 먹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으니까, 싸게 치니까 사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하루에 얘는 두 끼 먹어. 그럼 토일 그러면 밥값이 그럼 밥값도 없겠죠. 5,000원 할까요? 5,000원 아니야. 그럼 5,000원, 그럼 하루 두 끼, 세 끼, 어떨 때 두 끼, 세 끼 해서 한 끼에 평균 10,000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토일 네 끼 먹는다. 그러면 4만원이야, 4만원. 이 친구 또, 막, 되게 좋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라떼 좋아해. 그럼 뭐, 백가방 아이스 라떼가 3,000원을 치자. 매일 이거 한 잔씩 먹어요. 그럼 일주일에 7, 3, 20일. 하루는 안 먹어. 2만원, 커피값. 2만원. 자, 한 달에 커피값 10만원. 그죠? 밥값 휴일에 먹자고. 한 달에 휴일, 뭐, 하루 정도는 낀다고 했을 때 토일. 이 친구는 또 주 5일 근무해. 좋죠. 그러면은, 밥값 8만원. 휴일 붙이고 밥값이 또 한 10만원 들어요. 이것도 회사에서 평일에는 다 해결한다는 가정하에 20만원 들어. 그럼 여기 플러스는 150이죠. 남자들은 뭐 저도 그랬지만 자동차에 또 관심이 많아요. 뭐 연애하려면 또 여자친구 태워서 저 외곽으로 나가서 말이야 카페에 가가지고 뭐 양평도 가고 뭐 저기도 가고 뭐 헤이리도 가고 뭐 어쩌해서 뭐 카페 가서 뭐 그죠? 커피도 한잔 해. 그게 나쁜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 생활도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뭐 삶인가? 그러면 자동차를 그래도 안 한다 합시다. 그래. 자동차 한다 그러면 자동차 할부금이 한 달에 뭐 아반떼 사든 뭐 뭘 사든 그거 뭐 한 50만원에서 80만원 잡아야 되는 엄청난 거죠. 그냥 그 자동차 안 한다 해. 자동차 안 해. 이 친구는 너무 건실하겠다. 안 해. 자, 그럼 150씩 나오는데 이제 100만원 남아요. 얘도 이제 뭐 이렇게 공과금이 들어갈 거야. 공과금도 들어가고 관리비 뭐 이래 10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 전기세 뭐 이런 거 10만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친구 노는 거 말고 직장 상사가 뭐 사항을 당했다거나 직장 상사 뭐 아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합니다. 한 달에 이거 뭐 법 내고 이러면 정신없이 나가요. 그럼 뭐 이것도 평균 한 달에 한 뭐 20만원? 요새 또 누가 뭐 3만원씩 이렇게 부조하나? 5만원. 좀 높은 사람 같으면 10만원 해야죠. 한 달에 20만원 나가요. 네, 그럼 30. 잡아.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다. 그러면 아까 얼마였지? 151 또 한 30 플러스하고 결국 이 친구가 아무리 아껴 써도 왜 또 그리고 정수는 다 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수 왔다 갔다 하면 그 차비 들잖아요. 응? 한 달에 한 번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하고 부모님 보고 싶어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 거 아니야. 여타 치면 이 친구는 그 외에 숨만 쉬고 살아도 응? 물도 안 마셔. 물값 안 마셔. 물도 뭐 식당 가서 막 떠오든지 뭐 안 마셔.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친구는 한 달에 아무리 적게 써도 200 이상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 받는 거는 250 받아요. 자, 이 친구 너무 착실해서 50을 매달 적금 넣습니다. 뭐 50만 원 가지고 사회초년세 이율로 주식을 해요. 부동산을 해요. 뭐래요? 할 줄 아는 거는 적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왜 뭐 1%든 뭐 1%라도 이자를 주지만 뭐 어쩔 수가 있나? 뭐 집에 금고에다 현금을 지어둘 것도 아니고 뭐 적금 부어요. 자, 1년 알뜰하게 모으면 600만 원 50만 원 적금 넣어서 5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12개월 하면 600만 원. 이자 없죠? 이자 의미도 없죠? 왜? 물가가 더 오르는데. 그냥 600이라 합시다. 실제로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550 정도야. 1년 동안. 화폐 가치가 또 하락을 하니까. 자, 600. 이거 10년 모으면요. 10년. 6천. 하나도 안 쓰고. 이 친구가 뭐 그 와중에 뭐 대리 진급도 하고 과장 진급도 하겠죠. 그래서 연봉이 올라. 그래도 6천 못 모아. 왜? 이 10년 사이에 뭐 사건 사고가 생기거든.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안 하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뭐 차도 안 사고 10년 동안 그대로 그냥 모아도 6천만 원이에요. 자, 10년. 이 친구 나이가 40이 됐어. 40 되니까 대기업이라고 다녔는데 사치도 안 부리고 담배도 안 피고 숨 마시고 살았는데 6천을 모아놨어. 10년 동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답이 없어요. 답이. 20년 일하면 막 급여도 올려서 한 달에 막 이제는 막 150씩 그래 150씩 저축할 수 있어 막 150으로 합시다. 150 뭐 10년 일하면 1억 5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뭐, 막, 어느 정도 막, 진짜 대기업에, 응? 정말로 막, 고참 막, 직급 정도 되는, 했을 때 10년 모으면, 자기가 막, 과장 달고, 뭐, 차장 달고, 부장 달고 해서, 이거 평균 내서 10년 하면 1억 5천이라고. 이거요. 서울에 원룸 전세도 안 돼요. 원룸 전세도. 20년 모으면 3억. 20년 있으면은 지금 3억이 20년 후에 3억일까요? 20년 후 지나면 1억 가치도 없을걸?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50%선 중위 가격이 뭐 한 8, 9억 한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래 너 집 사라 하고 막 자 5억 겠다 뭐 줄 수 있나요? 증여세는 어떡하고 뭐하러 나라에 증여세 돈 그래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해?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장가도 못 가. 차라리 시골에 살면 어디 저 동남아에서 예쁜 뭐 아니면 저기 뭐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예쁜 뭐 이런 외국인 안에 만나서 차라리 살 수는 있지. 서울에 살면서 또 그것도 안 하잖아. 그리고 원룸 살아. 원룸 살아. 투룸도 못 살아요.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논리의 비약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 청년이 오히려 깬 사람이다. 그 친구는 그 서울 생활이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지. 그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계속 원룸 살다가 20년 있으면 이제 회사 나가라면 나가고 자기는 이미 늙어 있고 직장생활 말이 좋아 직장생활이죠. 막 이래 그 개줄이죠. 그 회사 뭐 대기업이라고 막 이렇게 가슴에 사원증 달고 이래 20년 있으면 이제 늙어가지고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 네 하고 안녕히 계세요 나오고 퇴직금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1억 5천 저축해가지고 그래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손에 쥔 거는 뭐냐면 한 2억 3억.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죠. 장가도 못 가고 안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때 저도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답이 없는 거다. 그나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서울에서 엄마 아빠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 내 집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고 내 집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왜? 일단 월세 이런 건 안 나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제가 하자는 말 처음에 꺼냈던 단어가 이제 양극화. 너무 이제 이거 거창하다고 해서 했지만은 인서울. 아예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은 시골에서 공부 잘한 똑똑한 한 아이가 인서울에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결혼해서 그 자식이 서울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 터전을 마련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틀리지 않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틀리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를 가도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 원룸 생활하다가 회사 마치면은 퇴직금 그거 얼마 받고 그동안 적금 부은 거 한 1억 5천, 2억 요거 들고 모아서 3억도 안 되는 돈을 들고 시골로 가서 거기서 그냥 그게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서민 중에서도 나은 서민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머리가 진짜 좋은 친구구나. 그 밑에서 노비생활 하면서 세경 좀 받으면서 집도 못 사. 옛날 노비들은 주인이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재워줬잖아. 지금 노비들은 장가도 안 보내줘. 그냥 세경만 줘, 세경만. 잘 때도 내가 알아서 자야 돼. 회사 가까운 데서 못 자. 테헤란로 근처에서 어떻게 자요? 빨간 버스 타고 저 외곽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출퇴근 막 1시간 반씩 걸려. 막 새벽에 막 차 막힌다고 막 5시 반에 나와가지고 막 출근해가지고 칼퇴근 나름 칼퇴근 일찍 퇴근해가지고 7시에 6시 반에 퇴근해도 집에 가면 9시 넘어. 근데 또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인가? 영어 점수 계속 내야 되고 성진 시험 쳐야 되고 오픽 이런 거 쳐야 되고 성진 시험 이런 거 쳐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돼 그리고 남자 하나 취미도 하나 있어야 돼. 공 치는 거 골프 아니더라도 있어야 돼. 어떤 취미 생활 뭔가 좀 있어 보여. 그래야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 사는 게 뭔데 혼자서 그냥 밥만 먹고 일만 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아니지. 그럼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제 말 한번 또 자식 키우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거 들을 일도 없고 내 동네에서 누가 많이 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한번 삶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을. 과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은 그게 성공한 삶인가? 아니, 성공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게 내가 중산층,
내가 성실하게 생활하면 적어도 내가 그냥 우리나라 어디든 가서 그래도 성실하게 생활하면은 내 집 하나 갖고 내가 거기서 그냥 있고 거기서 내가 자식을 놓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왜? 애는 내 고향이 정선이라도 애는 서울에서 놓으면 애 고향은 서울인 거죠. 그럼 내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응? 학원 보내고 답이 없어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차라리 그 친구는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저는 짐작을 해요. 아 이거 답 없다. 서울 직장생활 시골 가자. 가서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살다 답 없이 죽으나 자기 고향 내려와서 어차피 거기 텃세 없잖아. 자기 고향이면. 자기는 아발인데 거기서 뭘 한번 해보겠다. 저는 오히려 후자가 맞다 생각합니다. 후자가. 제가 제 아들이라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뭐 밀어줄 수 없는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방에 살면서 지금 이제 인서울하고 강남에도 가보고 연예인들도 오가다 좀 더 볼 수 있고 이야 뭐 무역센터가 여기구나 뭐 잠실 롯데호텔 뭐 어쩌고 야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지금 쉽지 않다. 또 부모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고 해줘도 부모님들은 해줄 만큼 해도 쉽지 않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 될 거예요. 동경? 네, 도쿄. 도쿄도 일본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고, 뉴욕은 뭐 수도는 아닙니다만, 뉴욕도 실제로 그렇죠. 파리. 우리나라도 경제대국이죠. 탑10? 탑10에 드는. 이 수도나 어떤 경제 중심지는 점점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현실을 좀 직접,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뭐 좀 약간 뭐 비관 내지는 뭐 험한 얘기인가? 근데 그냥 한번 정말로 그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런 걸 한번 냉정하게 그냥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고, 뭐 젊은 친구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런 사람들의 한번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중년이 되고 또 어떤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 상황이 어떨까 한번 편하게 우리 아마추어들끼리 한번 이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냥 양극화? 네, 아무튼 인서울? 아무튼 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날씨 추우니까 지금 또 영상 찍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뭐 주말에 뭐 사실 낚시가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얼어 죽을 것 같아. 아무튼 뭐 거기서 뭐 낚시하면서 동영상 찍지도 못하겠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유로운 얘기를 한번 그냥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것도 잘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또 한번 제 생각도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또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스스로 좀 정리가 되니까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아파트 쪽에서 아마추어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나 그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값이 앞으로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고맙습니다.